네, 계속해서 기자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조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네. 이번 주제는 제2연평해전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북한의 대남 도발사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대남 도발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제2연평해전,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건은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차례의 무장공비 침투와 우리 국민 납북, 테러 등 지금까지 수만 건의 대남 도발이 자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우리가 잘 몰랐던 하지만 알아야 하는 북한의 도발을 제가 3가지 꼽아봤습니다. 자,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수첩. 우리가 잘 몰랐던 대남 도발 사건들 기자의 비밀수첩을 통해 알아봅니다. 17번째 장이죠. 네, 비밀수첩 17번째 장, 대남 도발 역사를 정리해서 제가 언젠가는 기사로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비밀수첩 17번째 장에서 제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북한의 대남 도발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죠? 네, 먼저 큰 틀에서 도발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전협정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주로 무장공비나 간첩 침투가 줄을 이뤘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핵이나 미사일, 서해 북방 한계선, 그리고 방사포 관련 도발이 줄을 이룹니다. 이런 도발 속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첩보원 발각 횟수는 5,500여 회에 이르고 잡히거나 하살된 공작원과 무장 공비는 2,970여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준비한 대남 도발 사건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데 준비한 소식이 3가지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도발. 첫 번째는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 공중 납치 사건입니다. 6.25 전쟁 이후 약 5년 뒤인 1958년 2월 16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항사인 대한국민항공사의 여객기 창랑호가 북한의 난파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사건인데 창랑호는 승객 31명과 승무원 3명을 태우고 오전 11시 30분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평택 상공을 지나던 12시 40분경 승객으로 위장한 난파 공작원에 의해 공중 납치가 되는데 납치범들은 승객 중 군인 2명을 둔기로 쳐서 실신시키고 총기로 조종사를 위협하면서 기수를 북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의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강제로 착륙을 시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17일 북한은 언론기관을 통해 대한국민항공사가 자신의 의지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으로 왔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북한에 사실 언론기관이 있는 건 사실 아니긴 하지만 네,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자, 자기들이 납치해놓고 사실상 거짓말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북한만이 알겠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중국 수상이었던 저우원라이가 평양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창랑호가 자진월복한 것처럼 꾸며서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건 이후 우리나라 국회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을 했고 유엔군과 국제적집자사의 도움으로 사건 발생 18일 말인 3월 6일 판문점을 통해 승객과 승무원은 송환됐지만 창랑호 기체는 돌려받지 못해서 당시 대한국민항공사가 부채로 파산을 하게 되는 일에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도 입혔고 국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하게 입힌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네, 두 번째로 준비한 북한의 대남 도발은 우리 해군 함정을 피격한 사건인데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건은 1967년 1월 19일 우리 해군 호위 초계함인 당포함이 한반도 동해안에서 북한군 해안포의 포격을 받아 격침된 사건입니다. 이 당포함의 한 명인 당포함의 한 명이 PCE-56이어서 대한민국 해군 56함 피격 사건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결국 북한은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해군에 대해서도 또 공격을 계속 하고 있던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참 안타까운 건데 사건이 흘러간 정황을 살펴보면 동해상에서 명태가 잡히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조업 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였는데 당포함은 이런 시기에 맞춰서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우리 어민 보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우리 어민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가며 시작이 됐는데 우리 어민이 조업을 위해 NLL을 넘어가는 순간 북한 경비정 2척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당포함은 어선을 납북해 가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북쪽으로 전진, 북한 경비정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해안포 사거리에 우리 해군을 들어오게 하려는 수법이었죠. 그리고 포격의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1시 55분 북한 해안 포진지에서는 기습 포격이 시작이 되는데요. 122mm 해안포 열문이 당포함에 일제히 사격을 하게 됩니다.
당포함도 급하게 대응 사격을 했지만 당시 당포함의 무장은 76.2mm 포 한 문과 40mm 6문, 20mm 4문밖에 되지 않아 화력 면에서 보면 해안포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해안포는 또 진지에 잘 은폐되어 있는 또 상황이어서 타격을 뭐 한다고 그렇죠. 해도 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당포함은 북한의 포격이 시작되고 11분 만에 전투 기능을 상실하고 침수가 시작이 됩니다. 끔찍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다른 함정의 지원은 또 이루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곧바로 뭐 당포함이 뭐 지원 요청을 하게 된 이후 곧바로 오게 됩니다. 침수가 시작된 지 7분 뒤인 14시 8분 한사남과 함께 4척의 함정이 현장으로 출동해서 대응 사격을 하고 구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한사남의 출동과 동시에 북한의 포격은 멈췄고 구조 활동을 통해서 79명의 장병 중 51명을 구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된 51명 중 11명은 심각한 부상으로 숨을 거두게 되고 또 다른 11명은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구조하지 못한 28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당포함은 14시 30분경 침몰을 하게 되고 NLL 인근 210m의 깊은 수심으로 아직까지도 인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건 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내용에 또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랑 북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뭐 1월 20일 우리 정부와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1월 21일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립국 휴전감시위원단의 사건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진상규명은 무산되고 맙니다. 조사를 피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미리 계획되거나 의도적인 모습 같지 않나요? 네, 뭐 맞습니다. 계획된 도발이 맞죠. 뭐 이런 행태만 보더라도 계획된 네. 도발이 분명합니다. 우리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당포함이 NLL을 넘긴 했지만 북한은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하지 않았죠. 또 우리 어선 납북을 시도했던 북한 경비정에 사격을 하지 않고 해안포 사거리에 들어왔을 때 사격을 한 행태만 보더라도 계획된 도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조업에 참가했던 어민 중 몇 명이 해군에 미안하다며 자살을 하는 일도 일어나는 등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어민이 자살하는 것까지라면은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타까우면서도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그때의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는 당포함 전몰 장병 충혼탑이 세워졌고 해군 1함대 장병들과 뭐 여러 장병들은 해마다 이 충혼탑 참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당포함, 전몰 장병, 충혼탑.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비밀수첩 원픽이라고 네. 정해놓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원픽은 당포함 전몰 장병 충혼탑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언젠간 꼭 가서 더 깊은 취재를 하고 또 비밀수첩에 제가 다시 들고 오는 날이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나중에 지키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도발 사건 어떤 겁니까? 네, 북한의 도발 역사 제가 준비한 마지막은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거네요. 저희 네, 방송국에서. 동작동에 있죠. 네, 그렇죠. 도심 한복판 테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테러 미수였던 사건입니다. 1970년 6월 22일 새벽 4시경 서울현충원의 현충문 지붕 일부가 폭발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사를 해보니 현충문에 폭발물을 설치를 하던 간첩 2명이 설치 중 조작 미숙으로 폭탄이 터진 건데 한 명은 그 자리에서 폭사를 하고 다른 한 명은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 현충문이에요? 네, 이 날짜를 보면은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건은 6월 22일에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6.25 전쟁 기념일 행사 3일 전이죠.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6.25 전쟁 20주년 기념식에 요인 참배를 노리고 암살할 목적으로 폭탄을 설치하려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사실상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없었지만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그런 사건이죠. 제가 이렇게 준비한 대남 도발 사건은 3가지,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3가지 사건 얘기를 쭉 다 들어봤고 이 모두를 다 우리가 기억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밀수첩 마지막 4자로 말해요. 뭐죠? 네, 오늘 준비한 4자, 알려주자입니다. 알려주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군인인 제 입장에서 자료 조사를 하면서도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도발과 우리 군 장병들의 희생, 그 역사를 딛고 지금의 국군,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지금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대남 도발의 역사를 함께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잊지 말자라는 취지로 제가 오늘 내자 알려주자로 정했습니다.